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4.15 총선 다음 날인 16일 세월호 6주기이기도 한 이날 기분 좋은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도 진보 진영의 총선 승리가 간절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꿈만 같은 일이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6년 만에 단독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며 제1당으로 화려하게 부활했고 마침내 4.15 총선을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보수 여당인 미래통합당의 리더십 부재와 미숙한 선거운동, 그리고 4년 내내 극단으로 치달았던 막말과 파행의 온갖 폐악질로 민심은 문재인 정부 대신 미래통합당을 심판했는데요. 마침내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21대 국회라는 적폐의 유물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크게 이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크게 남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다시 선명해진 지역구도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는데요.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이토록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밭을 갈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년 뒤 다가올 대선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대표인 제 불찰이고 제 불민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자 옆나라 왜구들이 한일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런 걸 보면 미래통합당이 친일 정당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본 언론은 15일 한국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를 예상한 결과와 관련해 총선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이 더 어려워졌다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NHK는 총선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5석에서 178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한국 정부가 악화된 양국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일본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대통령 선거를 향한 야당과의 대립이 첨예해지면 일본의 저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세를 취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번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 측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문재인 정권의 중간 선거로 평가되는 이번 총선에서 문 정권의 기반을 강화해 국난을 극복하자고 호소한 여당의 지지를 확대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지지통신은 여당의 과반 확보가 확실시된다는 출구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이번 선거는 당초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띄었지만 신종 코로나19가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정부의 위기 대응에 국민의 지지가 모였다고 전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야당의 패배에 주목했는데요. 산케이는 한국 총선에서 보수 성향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 지지 세력인 좌파의 거센 공격 등으로 보수 등의 위기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일본의 이 쓸데없는 우려는 토착 왜구당을 위한 위로와 걱정일지 모릅니다. 남의 나라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나라 먼저 돌보는 게 더 시급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친일 정권은 더 이상 영원히 대한민국에 들어설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통합당은 선거가 어려울 때 보여주는 행동 양식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길바닥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네. 예, 선거 판세가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희망사항입니다만 투표를 다 하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 상황에 와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4월 10일 유튜브 방송에서 비례의석을 합쳐서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뒤 맥락상 이 발언은 범진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바란다는 이야기였지만 각 정당들의 반응은 예민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만의 극치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또한 역풍을 우려했을 정도였는데요. 유시민 이사장 또한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보수 쪽에 악용할 빌미를 준 것이 현명하지 못했다며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선거 당일에도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4월 15일 KBS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0 총선에 출연한 유시민 이사장은 출구 조사 결과를 본 후 더민주 최소치 155석, 미래통합당 최대치 130석을 놓고 봐야 할 것 같다. 양측 모두 최소한 안도할 수 있는 정도의 예측이라며 저 개인적으로도 막판에 180석 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당한 처지에 있어서 저 때문에 저렇게 됐나 그런 자책감도 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80석은 최대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긴 어렵지 않나 본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제21대 총선 결과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대로 적중했습니다. 전국 개표율이 94.8%를 보이고 있는 4월 16일 오전 3시 40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179석을, 정의당은 6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열린민주당의 의석수도 3석이 될 듯 보여 합치면 범진보의 의석수가 188석으로 예상되는 겁니다. 한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등 범보수의 의석수는 약 102석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범여권이 열심히 투표하면 180석도 가능하다는 발언이 현실로 굳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말을 안 했으면 200석도 될 뻔했는데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지금 만약 저 디지전 K의 예측이 맞다면 더민주 더시민 합쳐서 169에 네. 정의당 6, 7 정도 네.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뭐 한 서너 개 이렇게 하면 그게 180석 근처에 그렇습니다. 그냥 희망사항으로 말해봤던 건데 역시 말을 안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어요. 민심은 정권 심판 대신 안정을 택했고 심판의 대상은 정권이 아니라 보수 야당에게 겨눠졌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들이 여태까지 해온 행태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정당인 건데요. 이걸 지연, 학연, 혈연 그리고 기득권 동맹으로 질질 끌고 가고 있었던 거죠. 언제까지 이 현상이 지속될까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종체 그 뿌리를 뽑아낼 수가 없으니 답답함마저 느껴집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밭을 갈고 또 가는 일밖에는 없을 듯합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후대에는 결코 이런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겼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21대 국회는 지금까지 20대 국회와는 달리 우리 나라의 장래를 열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를 믿고 이렇게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코로나와의 전쟁, 경제 위기의 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를 지지해 주신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